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3D 뱀서의 비주얼과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게 된 라인게임즈의 이도행 이진희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라인게임즈의 작은 팀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고, 진희님은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가볍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프로젝트가 나아가는 여정,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최적화 기법, 팁들을 아트 관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냥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좀 과감한 비전을 갖고 유니티로 AA급 게임을 만들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테크 데모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144프레임으로 한 500마리를 스폰을 했을 때 렉 없이 유니티에서 돌릴 수 있는가를 태핑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때 사용했던 거는 ECS, 그다음 VAT, 그다음 GPU 인스턴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 ECS는 처음에는 기술 대상이었는데 저희 엔지니어분들끼리 이제 코드 일관성 관점에서 좀 드랍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외 다른 최적화 방법을 좀 도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 3일 만에 만든 프로토타입인데요. 요걸 가지고 짧게 1년을 만들어서 내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 2년째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엠버엠 블레이드는 유니티 엔진 6.3 LTS를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장르는 이제 로그라이크 3D 서바이벌 라이크 액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프리미엄 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은 라인게임즈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겟은 모바일은 아니고 PC 콘솔을 타겟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간단한 게임 영상, 이거는 이제 유나이트를 위해서 좀 찍었는데요. 다수의 적들이 나오고 3D에서 다수의 적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좀 뭐 타로 카드 같은 덱 빌딩도 하고 보스도 잡고 중간 보스도 잡고, 그러면서 내러티브도 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유니티와 많은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되게 뿌듯하게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기술 스택 대표적인 거 3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는 이제 VFX 그래프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유니티의 그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 메테오도 되게 훌륭한데 실제로 저희가 VFX 그래프를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효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을 뿌릴 수 있어서, 그리고 최적화 관점에서도 다수의 그 이펙트를 뿌릴 때 GPU를 사용하는 관점에서도 VFX 그래프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VFX 그래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URP와 포워드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거는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입니다. 저희는 라이팅 쪽에서 라이팅 효과나 표현을 이 APV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고요. 이것도 유니티 6부터 적용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시나리오에 따라 뭐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 정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몹을 이제 VAT라는 기술을 썼는데요. 이건 유니티 기술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뭐 축구 게임 같은 데서 관중을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경에서 어떤 배경 프랍들이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기술인데요. 이걸 저희는 이제 잡몹, 그 자코 혹은 트래시 몹에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프레임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자코 혹은 잡몹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뱀서류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뱀서류 게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나의 차별점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초기부터 차별점으로 가졌던 건 총 3가지고요. 하나는 내러티브, 그 다음에 핵앤슬래시 액션, 그 다음에 3D, 그 관점에서 유니티를 극한으로 이용한 최적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셋 다 정말 어려운 거고요. 먼저 내러티브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내러티브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세션에 가셔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내러티브를 잘 넣은 게임은 성공합니다. 위쳐3가 그랬고요. 3.3 원정대가 그랬고 헤이데스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무수한 스킵을 뚫고요. 세계관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ESC를 누르니까요. 그리고 플레이어를 멈춰 세우면 안 됩니다. 멈춰 세우고 약간 스피드 웨건처럼 설명을 하더라도 유저들은 비추를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안 되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저에게 감동을 줘야 좋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기법을 쓰고 있고, 오른쪽은 저희 오프닝부터 한 액트 1 진행된 데까지에 나오는
그 브랜치, 그러니까 플로우 브랜치 예시입니다. 실제로 이 브랜치는 굉장히 커지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뱀서에 소울-like 보스를 넣어보자가 이제 저희의 키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량이 많은 뱀서에다가 이제 마지막 보스전을 할 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울-like 같은 1대1 그 느낌을 주자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네,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처럼 보였지만 되게 어려웠습니다. 해봤더니 이게 소울-like랑 뱀서는 좀 안 맞습니다. 네, 실제로 다수의 적을 공격해서 날리는 것과 1대1을 하는 액션에서의 그 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뱀서와 소울-like는 액션을 강화하면 뱀서가 되게 죽고요. 그 다음에 뱀서를 강화하면 액션이 죽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무기 변화라든가 덱 빌딩 등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되게 그 유저들 피드백에서 그 수백 마리를 베어넘기는 전투,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의 포지션을 그냥 극한으로 끌어올리자. 그냥 우리가 모든 힘을 써서 최적화를 해서 그러면 정말 그냥 헤이데스 같은 액션에 그냥 무쌍류 같은 몹들을 확 뿌려버리자라고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한의 최적화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액션을 이제 최근에 끌어올린 버전이고요. 네, 굉장히 카메라 액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액션 콤보라든가 되게 현란하죠. 네, 현란하게. 그리고 모두 파괴합니다. 막 잡몹들 죽으면 다 날아가면서 파괴되면서 날아가고요. 실제로 지금 트랙 2 뒤에 레전더리 MWU라는 데서 플레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그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각인데요. 오늘 세션의 이제 주 내용입니다. 네, 오늘 세션의 주 내용이고요. 수백 마리, 그 다음 보스 액션, AA급 비주얼, 그리고 3D는 굉장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150%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유니티와 초반부터 좀 협업을 굉장히 요청해 드렸습니다. 유니티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빠르게 좀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4가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뭐 핵심적으로는 GPU로 보낸다. 그 다음에 유니티의 6에서 나왔던 최신 기술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히칭을 없앤다. 그러면서 로딩 메모리를 좀 정리한다. 이렇게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 진희님이 아트 최적화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브엠블레이드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목표를 보시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아트 쪽에서는 어떤 작업을 유니티를 이용해서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스킨 투 메시 렌더러라는 건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렌더러죠. 이 친구들로 일단 해봤어요. 500마리를 일단.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도 배경도 없고 몬스터만 나와 있지만 60프레임에 도달할 리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VAT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중이나 이펙트에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게 애니메이터 관련 업데이트가 없어지고 대신 애니메이션 블렌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직선으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고 VAT 베이킹을 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되고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가 작업해서 그걸 VAT로 다시 컨버팅하는 과정이 추가가 돼요. 하지만 빨라지니까 이걸 일단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힘드시니까 스킨 투 메시 렌더러는 사라졌죠. 사라지고 배치 수는 조금 비슷한데 프레임은 많이 올라갔어요. 애니메이터 업데이트 관련 처리가 없어진 만큼 굉장히 빨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몬스터가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 나와서 난전을 하면 프레임 드랍이 좀 아직까지는 심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메시도 같고 머티리얼도 같은데 텍스처만 합치면 우리는 GPU 인스턴싱이라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거를 한 번에 그릴 수 있겠다.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VAT 클립들을 하나의 텍스처로 합치고 합친 VAT는 타일링이랑 오프셋으로 클립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스턴싱에 사용될 프로퍼티는 쉐이더에서 인스턴싱으로 정의를 하고 액세스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GPU 인스턴싱이 깨지지 않아요. GPU 인스턴싱이 가능해지는 쉐이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도 머티리얼 프로퍼티 블록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야 인스턴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턴싱을 해서 뿌려봤습니다. 보기 비교를 위해서 보시면 스킨드 메시 렌더럴 때가 맨 왼쪽이고 맨 오른쪽은 VAT만 적용했을 때, 그리고 GPU 인스턴싱이 됐을 때 대략 한 3배 정도 성능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네, 아까 프레임 디버거로 보시면 이만큼 많이 드로우를 하던 거를 나눠서 딱 2번에 나눠서 그리고 있죠. 이게 2번으로 나눠진 이유는 아까 프로퍼티 인스턴싱을 한 만큼 버퍼에 쌓이기 때문에 2번으로 나눠서 그리고 있는 건데 2번도 훌륭합니다. 당연히 이제 500마리 뿌릴 준비가 됐어요. 몬스터는. 그래서 이거를 비교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왼쪽이 이제 스킨드 메시 렌더러로 500마리 뿌렸을 때, 오른쪽이 VAT GPU 인스턴싱이 적용됐을 때예요. 프레임이 이제 3자리죠. 왼쪽은 네, 이동만 했을 때 이렇습니다. 몬스터는 끝났는데 몬스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펙트도 많이 나오죠. 500마리면 때리는데 500마리가 맞아도 히트 이펙트가 500개예요. 그리고 스킬 이펙트도 화려하게 많이 나오면서 또 60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VFX 그래프를 사용한 건데, 당연히 VFX 그래프는 GPU에서 다 시뮬레이션이 되고 파티클 개수도 많고, 얘는 또 자체적인 인스턴싱을 지원해요. 아까 말씀드린 GPU 인스턴싱하고는 다른 건데, 하지만 느낌적으로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적용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아무리 얘네가 빨라도 100개에서 300개가 한꺼번에 뿌려지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00마리, 200마리 나왔을 때 프레임 드랍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VFX 그래프를 괜히 도입했나 하는 약간 후회도 있었지만, 많이 서치해보고 찾아서 그래픽스 버퍼라는 프로퍼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얘는 파티클의 위치나 상태를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렇게 하면 위치와 상태를 담고 VFX 그래프에서 샘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면 합칠 수 있을 거라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단 해봤습니다. 우리 카드샷이라는 스킬 이미지인데, 이걸 보시면 요 VFX 그래프에 투사체의 위치를 그래픽스 버퍼에 담고 그거를 셋 포지션으로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 여부, 수명에 대해서 사라졌거나 부딪혔거나 해서 사라졌을 때 셋 얼라이브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사체의 방향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발사하는 방향에 맞춰서 발사 이펙트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도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그래프를, 전체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파이어 이벤트를 받아서 3개의 파티클 컨텍스트가 작동을 해요. 맨 왼쪽에 있는 건 메인 카드가 날아가는 컨텍스트고, 그 다음 거는 트레이를 그리기 위한 더미 컨텍스트, 그 다음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발사되는 컨텍스트예요. 그리고 사망 여부에 따라서 사라지는 걸 표시하는 컨텍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궤적을 그리는, 트레이를 그리는 컨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로 그리기 전 상태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각 카드마다 하나씩의 VFX 그래프를 풀에서 풀에 넣었다가 꺼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히트 이펙트도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 근데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한 종류마다 하나의 VFX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배치 수도 왼쪽은 적용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적용한 후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VFX 그래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걸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팅에 대해서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이킹된 라이트맵이 아마 당연히 가장 빠를 건데, 라이트맵은 아시다시피 라이트맵 UV를 제작하고 관리해야 되고, 또 동적인 오브젝트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프로브라는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커다란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좀 불일치가 자주 발생을 해요. 이건 유니티에서 퍼온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유니티 6에서 새로 나온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써보자, 무조건 써보자 해서 굉장히 그냥 쉽게 셋업을 했고 런타임 오브젝트 라이팅을 GPU가 처리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세팅 편하고 품질 좋고 게다가 씬마다 라이팅 시나리오를 구워둘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시간대 변화를 응용할 수도 있고 또 실시간 블렌딩이 되는 건 덤이었어요. 그럼 실시간 블렌딩이 되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안 써볼 수가 없죠. 서서히 저희 낮에서 오후에서 저녁으로 변하는 이거 실시간 영상이에요. 실제 인게임 영상입니다.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은 필수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그리고 몬스터 500마리의 60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임들은 배경 오브젝트가 많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그래픽을 희생해서 그렇게 최적화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환경 오브젝트도 많이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이거는 대부분 약간 정석적인 솔루션인데 뭐 당연히 환경 오브젝트 종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절벽이 딱 두 가지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 같은 화면을 꽉 가득 채우는 오브젝트는 당연히 GPU 인스턴싱을 적극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촛불도 모두 GPU 인스턴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프레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자 유니티 터레인을 사용하고 있던 거를 메쉬로 바꿔봤어요. 이건 약간 뭐랄까 도시 전설처럼만 들리던 건데 메쉬로 변환하면 빠르더라. 근데 그걸 직접 해봤어요. 해봤는데 실제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했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돼도 저게 다 표현이 될까 싶은데 모든 빛나는 것에 실시간 라이트를 또 넣어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어요. 우리 PD님의 강력한 니즈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포워드 플러스를 적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몰래 혼자 제 자리에서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적용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포워드 렌더링은 라이트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포워드 플러스에 비해서 성능도 좋지 않고 또 포워드 플러스는 256개 최대 256개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버그 같은 상황이라서 그 파티클 시스템으로 제어 중인 라이트가 256개 이상 렌더링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카메라부터 먼 쪽으로 자연스럽게 컬링이 돼요. 그래서 포워드 플러스 생각보다 좋다, 매우 빠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도 텍스처 메모리도 당연히 절약을 해야겠죠. 모든 단색으로 사용 중인 텍스처는 패킹을 했어요. RGB 채널에. 뭐 몬스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들 패킹하는 디퓨즈와 스무스니스 합치고 노멀 맵이랑 메탈릭 오클루전도 하나로 합쳐서 두 장으로 몬스터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동적 브랜치 쉐이더 종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베리언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동적 브랜칭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최대한 하나의 쉐이더로 합쳤어요. 뭐 배경 쉐이더 하나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큰 쉐이더를 하나 만들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VF 그래프에 사용되는 쉐이더를 만들다가 메모리가 좀 폭발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여기선 정적 브랜치로 기능을 다 브랜칭을 했었는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하고 동적 브랜칭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쉐이더 메모리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모든 베리언트를 미리 컴파일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쉐이더를 작성하실 때 쉐이더 베리언트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VFX 그래프였는데 이 VF 그래프가 처음 나올 때마다 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시 우리 엔지니어분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VFX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이게 첫 스폰 때 히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무시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부 개발 머신은 이제 매일매일 빌드를 돌리고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전원이 쉐이더 캐시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혹 뚝뚝 끊긴 때가 있는데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파일 IO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흘려보낸 신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결과가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첫 데모 공개였는데요. 데모를 공개했는데, 네, 보이시죠? 네. 뚝뚝 끊기죠. 위에 시간은 지나가지만, 네, 실제로, 네, 렉 걸린 거 아닙니다. 아, 렉 걸린 거 맞습니다. 네, PT가 렉 걸린 건 아니고 영상이 렉 걸린 게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팀 쪽에 리뷰에 이제 최적화가 잘 안 됐다라는 비추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처음 알았고요. 사실 워밍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고했을 때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재현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라고 하시면은 이게 한번 컴파일된 쉐이더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주의하셔서 콜드 스타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칭 자체를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면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잠깐 돌았나? 백신이 돌았나? 인터넷이 잠깐 끊겼나? 뭐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를 계속 붙여서 엔지니어분들은 작업을 하라고 좀 권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뱀서라는 장르 자체가 내가 선택하는 이펙트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몬스터들이 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쏟아지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콜드 스타트부터 재현을 해야 되고요. 콜드 스타트는 그 유니티 다큐멘터리엔 없고 디스커션 쪽에 있습니다. 디스커션 쪽에 있는데 이 캐시를 지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OS별로 캐싱 폴더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어서 엔비디아만 있었는데 AMD도 같은 비슷한 경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맥이랑 스팀덱 같은 다른 OS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OS에 대해서도 일단은 캐시를 알고 있었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콘솔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솔은 하드웨어가 고정되면서 유니티 쪽에서 이제 콘솔 팀이랑 빌드를 할 때 이걸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미리 구워서 배포하기 때문에 히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PC는 이제 OS별로 그리고 내가 뭐 지포스 3060을 쓰냐, 3070을 쓰냐, 뭐 3080을 쓰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발이 쉽고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히칭은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빌드 하시다가 혹은 유니티로 3D 게임을 만드시다가 경험하시는 많은 그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쉐이더 베리언트 콜렉션이라든가 아니면 크리에이트 GPU 프로그램이라든가 PSO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이 맞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유나이트 발표 같은 데서 봤었는데 흘려보냈어요. 사실 굉장히 흘려보냈고요. 예. 왜냐하면 뭐 저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첫 스폰 때 발생하는 거라서 저희가 좀 무지하게 넘어갔던 것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쉐이더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V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VFX 그래프 자체가 GPU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던 그래픽스 칩셋 기반으로 돌아가는 PSO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PSO도 정확하게 아직 수집을 못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난행을 경험했던 게 VFX 그래프였습니다. 실제로 요 유나이트 발표들을 보면은 이 베리언트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PSO를 수집하거나 PSO 같은 경우는 아직 베타긴 하거든요. 6.5인가 6.7에서부터 아마 좀 정식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베타긴 한데 굉장히 잘 수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된 오늘 발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칭을 막는 쉐이더 PSO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답을 좀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그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서 디스커션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첫 번째 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캐시가 수집되고 그러면서 그냥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렉에 대해서 욕을 받고 게임을 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쉐이더 베리언트 콜렉션이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유니티 6를 이전에 썼던 거에서 되게 그 답습을 했던 건데 이거를 써보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모던 그래픽 칩셋에서 사실 사용이 잘 안 되고요. 그럼 이제 PSO, 그러니까 4번 먼저 갈게요. PSO인데 PSO는 최근 이제 모던 그래픽스 API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디벨로먼트 빌드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스 및
그 비긴 트레이스 및 엔드 트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거를 미리 웜업 해둘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경이라든가 뭐 캐릭터 같은 거는 PSO를 저희는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V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아서 VFX 자체의 웜업과 그리고 VFX 자체를 실제 스폰하는 3번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프랙티컬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걸 데모, 또 테크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테크 데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이제 웜업을 먼저 했죠. 한 다음에 스폰했는데 똑같이 렉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물론 굉장히 많이 소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극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폰을 했고 이거 스폰한 뒤에는 되게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캐시가 수집이 됐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 이펙트도 계속 만들고 어떤 그 뱀서 장르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이템 같은 거라든가 어떤 블래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니까 이거를 PSO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실제로 데워서 스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 첫 실행을 하시면 나오는 로딩 화면인데요. 그 텍스처를 끄시면 저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로딩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하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씬에다가 미리 스폰해 놓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로딩을 길게 하자라고 좀 UX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많은 유저들이 그래도 이제 첫 로딩에 첫 로딩, 그러니까 최초 실행 시 첫 로딩이 긴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많이 해주셨는데 인게임에서 끊기는 거에 대해서 더 분노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로딩에 구웠습니다. 네. 그 다음 동시에 어차피 PS도 한 김에 그냥 PS도 같이 수집하자라고 해서 PS도 같이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매번 빌드를 돌릴 때 혹은 배포를 할 때 PSO를 같이 돌립니다. 근데 이제 PSO 수집의 약간 단점,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단점은 모든 OS, 그다음 모든 그래픽 퀄리티에 대해서 다 순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프랙티컬하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PSO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6.5, 6.7 쪽에 패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속적인 계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이제 히칭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 히칭이 진짜 안 발생하는지를 저희는 이제 매번 배포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액트 1 깰 때까지는 항상 계측을 했고요. 최초에 이제 아예 스폰하지 않고 혹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블레싱들 이펙트를 막 스폰했을 때 한 24% 정도 커버리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환경에 대한 키워드라든가 라이팅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추가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추가하면서 그 뒤에서 그 라이팅 시나리오도 막 바꿔가면서 웜업을 해서 한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펙트를 스폰할 때 한 10번에서 14번의 크리에이트 GPU 프로그램이 불렸던 거를 한 0에서 2회. 그러니까 이 2회는 PSO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스테이트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라 끝까지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인게임에서 렉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직 최적화인데요. 네, 로직 최적화는 저희가 이제 수백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 수백 마리가 나오면 수백 마리의 몬스터가 동시에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게임은 망게임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500마리를 막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게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티켓팅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티켓을 하나씩 발부해 주는 식으로 게임의 어떤 어그로라든가 로직을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적화가 이제 게임 디자인이 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자코들을 위한 티켓, 그 다음에 엘리트들 혹은 중간 보스, 그 다음에 보스들을 위한 티켓들이 따로따로 있고 그거를 주고 반납하고 하는 식으로 동시 공격을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G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나이트 가시면 항상 GC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비지 콜렉션이 불릴 때 히칭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 많이 아시겠지만 뱀서는 좀 다릅니다. 뱀서는 500마리를 스폰한다고 가정을 하면 뭐 좀 극적으로 500마리를 한 마리당 1메가씩 할당을 한다고 하면 500메가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로케이트도 히칭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래서 GC뿐만 아니라 이 얼로케이트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 얼록 물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로 얼로케이티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깃허브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션 같은 경우는 립모션을 썼고 그 다음에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제트스트링 같은 걸 써서 좀 가능하면 메모리를 얼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그 런타임에 얼록하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 얘네들은 미리 버퍼를 할당해 놓고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좀 최적화, 그러니까 얼로케이티드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매테리얼 프로퍼티 블록도 공유 매테리얼 프로퍼티 블록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면 얼로케이트를 하지 않게, 왜냐하면 500마리를 순회하면서 얼로케이트를 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앞에 로딩 화면에서 이펙트를 막 뿌렸잖아요. 그거 하는데 메모리도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메모리들 이슈가 생각보다 많아서 스팀덱에서 뻗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팀덱 메모리 자체가 램이 좀 작아서 그 뻗는 이슈가 있어서 이것들을 좀 중복 로드 혹은 조기 언로드가 되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어드레서블을 이용해서 언로드, 언유즈드 어셋을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해제를 잘 해줬고요. 그리고 텍스처 사이즈, 아까 이제 텍스처를 합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 합치는 작업을 하면서 텍스트 사이즈를 전수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 텍스처를 레졸루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빌드할 때 뭐 256으로 한다, 뭐 512로 한다 할 수 있는데 PC 콘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하게 될 경우 퀄리티 저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괄 축소 옵션보다는 그냥 저희가 AA급 비주얼을 지키면서 그냥 전수 검사를 하자. 그러니까 모든 텍스처를 검수해서 저희가 그 할당 관련된 걸 좀 줄이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유니티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게, 성능 좋게 이제 그런 걸 검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간과하시기 좀 좋은 팁이라고 하면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디오 소스에다 오디오 클립을 넣으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데 거기도 렉이 있습니다. 거기도 히칭이 존재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SFX류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디폴트로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디컴프레스드 온 로드로 하시면은 그냥 SFX 같은 짧은 것들은 괜찮은데요. 보이스 혹은 내러티브 혹은 좀 긴 이펙트, 막 한숨 쉬는 소리 이런 좀 긴 것들은 이 디컴프레스 온 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걸 하는 그 타이밍에 렉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컴프레스드 인 메모리를 이용을 하셔서 좀 오버헤드가 있더라도 이 히칭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BGM은 당연히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앞에 내용들 다 뭐 검토해 보면 결국 재활용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은 재활용을 할 거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 혹은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UI 쪽에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고요. 왜냐면 열 때마다 UI를 클리어해서 다시 필링을 한다거나 혹은 되게 그 UI 하나하나를 그때마다 만들 때마다 뉴를 해서 생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백그라운드에서 미리, 그러니까 그 UI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UI가 set active false가 되는 상태에서도 미리 채워두고 열 때는 그냥 show만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데미지 인디케이터라든가 허드 마커 같은 좀 자잘한 것들을 좀 풀링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제 데미지 인디케이터 쪽을 풀링을 하는 그 작업 혹은 허드 마커를 재활용하는 작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풀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몬스터, 뭐 투사체, VFX, UI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풀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은 기존에 이제 500마리를 스폰하는 그 상황에서 몬스터 배치콜 같은 경우는 한 8,000 배치콜에서 이제 GPU 인스턴싱 VAT 이용을 해서 68콜 정도로 좀 줄였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한 45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한 300마리 스폰을 했을 때 45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이거가 60프레임 나와서 뭐 100마리 더 돌려 400마리를 스폰한다거나 500마리를 스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스폰도 점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엔지니어분께서 1000마리에 도전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최적화를 그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메모리 할당도 되게 고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초기에 이제 VFX라든가 어떤 이펙트 혹은 몬스터 이런 것들이 한 14기가 정도 먹었던 거를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3.5GB까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전략을 좀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뭐 핵심은 GPU로 보내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VAT, 뭐 GPU 인스턴싱, VFX 그래프 이런 것들을 프레임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셔서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최신 기술 중에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아서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파이프레인에서 좀 아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 유니티와 콜라보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티 쪽과 그 유니티에 그 티켓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티켓을 이용을 해서 이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히칭을 없애는 거. 히칭은 이제 플레이가 되면서 순간순간 생기는 렉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워밍 관련된 작업들, 뭐 PSO라든가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인 측정. 이 지속적인 측정은 되게 프랙티컬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포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엔지니어분들은 프로파일링을 돌리면서 히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이제 메모리를 다스리는 건데요. 선로딩, 뭐 텍스처 사이즈, 오디오 사이즈, UI, 풀링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제 한 AA급 게임들의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CPU가 할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는 가능하면 일을 안 시키는 게
최적화의 그냥 핵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U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CPU를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하는 거를 미리 할당해 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풀로 좀 돌려 쓰면서 어떤 이제 CPU가 뭐 신경 쓰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최적화하면은 이제 유니티로 프리미엄 3D 뱀 서류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저희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팀 디자이너분께서 데시메타라고 가져오신 건데요. 네, 데시만으로 보스를 잡습니다. 네. 이만큼 소울라이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격을 아예 안 하십니다. 데시만 합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나 이제 블레싱이나 이런 게 잘 나와서 네. 보스를 잡을 수 있는 게임이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지금 몇 시죠? 제가 저희는 지금 액트 4까지 한 6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5기가 정도 됩니다. 네, 현재. 네. 네, 최대한 줄였습니다. 텍스처 사이즈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기도 했고 적절한 사이즈를 좀 저희가 찾았습니다. 풀링으로 다 뿌리거든요. 네, 그래도 그냥 돌아가는데 저는 대신에 빌드 사이즈가 뭐 15기가, 20기가까지 나와서 네. 그거를 좀 저도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도 처음에 한 14기가 정도 먹었는데 저희가 좀 메모리를 계속 줄인 겁니다. 쉐이더도 줄이고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적재되는 것들을 계속 줄이다가 보니까 최근에 한 4기가, 5기가 정도를 먹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램에 올라가는 메모리는요. 네. 빌드 사이즈 자체가 얼마 정도? 빌드 사이즈는 5.6기가 정도 됩니다. 지금 5.6기가. 네. 저는 C는 늘릴 때마다 빌드가 커져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 에스크 익스퍼트에 있을 테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